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아름다운 기차기관사 조혜숙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3월 5일 어제가 삼남한상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이었지요. 15일마다 바뀌는 절기, 정확하게 시간을 잘도 지키며 찾아옵니다.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절기를 노래로 배우던 생각, 그 노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흥얼거릴 수 있으니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춘우수 경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 삶이 풍요롭고 평안히 늘 함께하는 시간들로 가득해지길 열심히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아름다운 기차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열고 출발합니다. 옛날 딸 칠형제 영화 주제음악으로 백설이가 부릅니다. 딸 칠형제. 오늘은 우리나라 지휘자 금난세님입니다. 1947년에 부산에서 나셨고 음악가 금수현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서울음대 작곡가와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지휘과를 졸업했습니다. 1977년 제5회 카라이안 국제 콩쿠르로 데뷔하고 2011년 제30회 세종문화상 예술상을 받습니다.
금난새님은 평화를 주제로 다수의 음악회와 콘서트를 개최해 옵니다. 또한 국내 클래식 대중화 역사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마에스트로 클래식 돈키호테라 불리는 그는 명성보다 늘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추구합니다. 지금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늘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0수년째 1년 365일 중 100일 이상을 무대에 서는 우리나라 지휘자 중 한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미소와 웃음이 절로 납니다. 참 귀엽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의 꿈틀거림이 보입니다. 그들의 용수철 같은 혈기가 어디로 튈지 바르게 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 책임을 갖게 합니다. 젊은이들 참 좋죠. 희망에 부풀고 나아갈 길을 찾느라 고뇌하고 젊음을 즐기려 하고 아무튼 생각이 많을 때입니다. 예쁘고 한없이 아름다울 때이기도 하지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젊은 우리들에게 참 예쁠 때다, 좋을 때다 하시던 말씀을 이젠 알게 된 나이가 되었습니다. 눈에 좋은 것을 보려 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귀 역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입은 옳은 말과 따뜻한 말을 골라 해야 됨을 말해줘야 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세월의 나이만 들었다고 어른이라 하지 않지요. 예전에 있던 일인데요. 봄이었습니다. 화원의 꽃이 참 예쁘게 피었기에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사다 커다란 화분에 무더기로 심었더니 화사하고 화려하고 아주 예뻤습니다. 여러 살이 꽃이었기에 겨울이 되어 실내로 들여놨습니다. 이른 봄이 되니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꽃의 색이 흐리고 옅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화원으로 달려갔지요. 화원 주인에게 여쭤봤어요. 겨울 내내 실내에 두고 아직 봄이라서 밖으로 내놓으면 죽을 것 같아 실내에 그대로 두었는데 꽃이 피었다고 지금의 상황을 다 말씀드렸지요. 하하, 그러셨어요? 꽃들도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비도 바람도 맞고 추워도 보고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 보기 좋고 실한 꽃들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십니다. 이번에는 손시향의 검은 장갑을 듣고 갑니다.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양을 저 다른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역시 없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말에는 수긍을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제의를 말하는 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십니다. 배움이 많다,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길다라든가 금전이나 물질이 많다, 이런 것은 보이는 부분을 말할 테지만 어느 누구든지 나름 그에게만 있는 재능이 있고 마음의 크기, 모양, 색깔, 향이 다 다르다고 하지요. 나보다 못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요? 비교하지 마시오. 교만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난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밭에 예쁜 꽃 피우기를 마음 쓰시오 라고 하십니다. 옛말에 잘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인다 하지 않습니까?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멋지고 값진 선물은 자녀를 갖는 일, 건강, 양심, 선택의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는 하루는 울타리 없는 배움의 장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바른 양심으로 선택 의지를 잘 관리하며 주어진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만나지는 모든 분들에게 배운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관계는 원만할 것이고 살만한 세상이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 한 편 들려드립니다.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는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이 시는 2019년 봄 박경리 문학관 주최로 제1회 섬진강의 벚꽃 피면 시 낭송대회에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생진님의 시를 80 후반에 계신 시인 김두성님께 감히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정말 잘 묘사했습니다. 노년이 되어야 실감이 나는 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생진 시였는데 이 시는 내 시로 생각됩니다. 정말 슬픈 시지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러한 과정을 주신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적 인연을 아쉬워하는 다 성장한 이성의 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이속의 길을 다시 아무것도 모르던
처음의 정신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배려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깨우쳐 주시고 본향으로 담담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부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책입니다. 장석주님의 산문집 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입니다. 책을 선택할 때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그 다음은 책에 서평을 쓴 글을 먼저 읽거나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또는 지인들이 추천한 것일 것입니다. 저도 이번엔 장석주님의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서 저절로 미소 생기면서 눈길과 손이 간 책입니다. 책을 읽어가던 중 마음에 들어온 글을 감히 추려서 드문드문 읽어드립니다. 159쪽에서 160쪽에 있는 글입니다. 호메모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단테, 노자, 장자, 도연명, 부처, 예수, 헨리 데이비드 솔로, 사르트르, 까뮤, 헤르만 헤세, 카프가, 막스 피카르트 외에 많은 위대한 영혼들이 내가 만난 스승들이다. 그들은 내 무지와 결핍으로 메마른 대지와 같은 내 영혼을 적시고 자라게 했다. 정신을 키우고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꼭 현자와 철학자인 것만은 아니다. 산, 바위, 능선, 강, 고원, 대지, 밤하늘의 별들도 아집과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영감을 준다. 가르침을 베풀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 아닌 만물은 없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움과 성장을 끝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란 기가 막히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내는 천재들이다. 오늘도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래, 책은 이래서 자꾸 읽게 되거든 하며 저도 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를 만끽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시로, 책으로 힐링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차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보니 종착역이 다 와가나 봅니다. 하차 준비하시고 귀갓길 발걸음이 가벼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함께 힐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